재입교자는 센터 면접을 보기 전에 먼저 요한지파 청년회장이랑 만나서 면담을 하고 센터 수강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좀 빡센 척을 하는데 생각했죠. 당시 신천지에서 특별 재입교가 내려온 이유도 사실 신천지는 그때 탈퇴자들이 많아져서 한 명이라도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좀 웃겼지만 저는 문제 없다는 듯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교사님이든 다열이든 같이 가줄 줄 알았는데 저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너무 믿었던 건지 시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제가 그들한테 신뢰를 샀다고 생각하고 저는 요한지파 과천교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5시까지 오라고 해서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 놀랍게도 저 말고도 또래로 보이는 2명의 여자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2명은 옆에 교사님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둘 다 자기 의지보다는 교사라는 사람이 어르고 달래서 억지로 그 자리에 마지못해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곁눈질하면서 저 사람들부터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나처럼 스파이인가 잠깐 생각했지만 센터 수강을 할 때마다 태도도 너무 안 좋고 듣기 싫어하는 게 너무 티가 나서 스파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들도 제 얼굴을 봤고 서로가 재입교 대상자인 걸 아니까 공통분모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금방 친해진 다음 같이 나가자고 꼬시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저보다 빨리 나갔습니다. 무튼 그때는 저희 셋 다 면접을 기다리면서 곁눈질하고 있는데 시간이 계속 미뤄져서 결국 6시가 넘어서 면접에 들어갔어요. 저는 진짜 너무 짜증이 나고 따지고 싶었는데 참느라 힘들었죠. 방에 들어가니까 청년회장이라는 남자가 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저랑 재입교 대상자 2명이 그 사람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청년회장이란 사람을 자세히 보고 싶어서 바로 옆에 앉았는데 뭔가 그 담배 쩐내 같은 냄새가 은은하게 나서 너무 불쾌했어요.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라 절대 청년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청년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인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혹시 짱구에 나오는 유치원 원장님 아시나요? 그 캐릭터랑 정말 닮았습니다. 그분은 저희 정보가 담긴 서류를 넘기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확인했어요. 저는 그런 과정들이 다 너무 뻔하고 지루해서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는 왜 교사님하고 같이 안 왔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사님이 혼자 가라고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허허 웃으시면서 믿음직스럽나 보네 이러더라고요. 저희한테 뭔가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본인이 당부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꽤나 거만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신천지를 재탈퇴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년회장이란 사람이 역시나 횡령과 성폭행으로 근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인간을 청년회장으로 세웠는지 신천지 수준을 참 알만하시죠? 그런 사유인데도 심지어 제명이 아니고 근신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만 무튼 그때 청년회장이 말한 걸 요약하면 재입교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센터에서 말씀 잘 듣고 청년회에 들어와서 은혜를 갚는 일꾼이 되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보고 주눅들지 말라고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했습니다. 당황해서 저는 얼떨결에 하이파이브를 해버렸는데 너무너무 찝찝하고 기분이 더러워서 끝나자마자 다열이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갑질도 아니고 시간도 엄청나게 지연됐고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쏟아냈더니 다열이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센터 면접 때는 자기랑 교사님이랑 꼭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센터 면접장을 갔는데 사당에 있는 개인 카페였어요. 알고 보니 자그마한 카페를 그날 하루 통째로 빌렸더라고요. 그 카페는 신천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인 것 같았습니다. 보통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같은 지파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장소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소정의 대여비를 내고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날이 유독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따뜻했고 작은 테이블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테이블마다 면접 볼 수강생이랑 인교섬끼리 면접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심하지 않도록 레크리에이션 같은 걸 진행하는 남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사회자 같았는데 나중에 센터에서 개그맨처럼 일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과천교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로 유명한 것 같았습니다. 원하는 음료를 한 잔씩 무료로 주면서 제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교사님이랑 다열이 앞에서 일부러 긴장한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사님이랑 다열이는 기운을 북돋아주면서 스몰 토크를 했는데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고 안내하시는 분이 들어가라고 가리키는 쪽을 봤더니 카페 안에 따로 작은 방이 없었기 때문에 1대1 면접 보는 곳을 칸막이 같은 걸로 나누고 커튼을 쳐놨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니까 안경을 쓴 남자 강사님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강사님은 30대 초중반처럼 보였고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좁은 공간에 촛불 같은 등만 켜놔서 무슨 진실의 방에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원래 강사님들한테 약했다고 했잖아요.
막상 또 강사님과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려니까 제 정체가 드러날까봐 너무 떨리더라고요. 강사님은 제가 굳어 보였는지 편하게 말하면 된다고 긴장을 풀어주시면서 제가 재입교 대상자라서 과거를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의사 교사님과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신천지에 어떻게 들어왔고 언제 뭘 계기로 사고 처리되었고 재입교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사님은 제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말을 아끼시는 건지 저를 의심하시는 건지 전혀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재입교를 결심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이 신천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순진하게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관찰을 하면서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강사님은 정말 끝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마지막에 앞으로 말씀 잘 듣고 이제는 가족들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고 나와서 저를 기다리는 교사님하고 다효리한테 갔죠. 둘 다 어땠냐고 무슨 얘기 했냐고 합격할 것 같냐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이 면접이지 거기서 제가 깽판 치거나 거절 의사를 보이지 않는 이상 면접은 당연히 합격이고 오히려 신천지 입장에서 합당한 자가 아닌 것 같아도 그때는 센터에 한 명이라도 더 들여보내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님도 다효리도 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센터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그렇게 유난을 떠는 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저는 당연히 센터를 수강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사당센터에 월화 목금 저녁반을 출석하기로 했어요. 출석을 앞두고 저는 다효리랑 만나서 너도 관리자로 올 거냐고 물어봤지만 당연히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장 관리 때문에 다효리는 안 된다고 했어요. 미안하다면서 자기 대신 좋은 관리자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감시자가 생기는 게 너무 짜증이 났지만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고 원하는 관리자 상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착한 여자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저보다 2살 많은 언니로 금방 관리자가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자 언니는 OT 때 직접 만나서 자세히 소개한다고 했는데요. 센터에서 만난 그 언니는 제가 20살 때 저의 관리자였던 두부 언니를 연상케 하는 정말 순하고 착한 언니였는데요. 이후의 센터 수강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